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갑질 얘기겠네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은 김정호 의원, 자유한국당은 민경욱 의원이 지금 논란에 휘말려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일들인지 알아보시죠. 먼저 김정호 의원은 공항에서 욕설을 했다? 이런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20일 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을 하기 전에 이제 신분증하고 탑승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김정호 의원이 지갑 형태의 이 스마트폰 커버 안에 있는 신분증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보안 요원이 이걸 꺼내서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김정호 의원이 내가 국토교통위 국회의원이다 라면서 갑자기 신분증을 꺼내라는 근거 규정을 제시하라면서 이제 화를 낸 게 이 사건의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업무 매뉴얼에 위변조 여부를 신분증을 전달받아서 확인하는 걸 기본으로 이제 해서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예. 즉 직원은 교육받은 대로 이제 한 거죠. 직원이 이제 그 근거 규정을 찾다가 이제 요거는 못 찾고 대신에 컴퓨터에 녹음되어 있는 이 매뉴얼을 이제 들려주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정호 의원이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꺼내서 직원들의 얼굴 사진을 막 찍었다는 겁니다. 김정호 의원은 뭐라고 해명해요? 이 직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국회의원에게도 이렇게 근거 없는 신분 확인 절차가 거칠고 불쾌하게 이루어지는데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더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문제 제기와 원칙적 항의를 한 것이다 해명을 했는데요. 또 욕설은 안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본인 스스로 좀 마음 공부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냥 그 신분증 꺼내서 줬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는데도 이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갑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또 이제 비행기다라는 특성상 오히려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안 하는 거를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이제 이 국회의원 비서가 어디론가 전화를 해서 차관님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라고 했다고도 하고 또 이후에 공항공사 측 인사들이 이 김정호 의원실의 사무실을 따로 방문하기도 했다 이런 게 보도가 쭉 되니까 더 여론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 네. 민경욱 의원 건은 뭐예요? 인천 송도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이용하는 맘카페에 글이 올라와서 이제 화제가 된 사건인데요. 지난 19일 밤에 민경욱 의원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잘 지내시느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고개를 돌려서 침을 뱉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침을 뱉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왜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나오느냐라고 또 민경욱 의원이 답해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민경욱 의원은 또 뭐라고 해명했어요? 날씨가 쌀쌀해서 비염과 축농증이 도져서 콧물이 목구멍으로 넘어와서 돌아서서 침을 뱉은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해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침 뱉은 건 사실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하필 지역 주민과 대화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침을 굳이 뱉어야 됐겠느냐 이게 좀 의문이다라는 건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이 논평으로 잘 꼬집은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었다면 침을 뱉었겠는가 삼켰겠는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 갑질 보도 이건 이제 국회의원 특권 문제라는 얘기 또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본인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어깨에 힘을 주고 이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권이 문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김정호 의원 건의 경우에는 이 공항공사 직원이 혹시 해고되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이제 인터넷에서는 막 나올 얘기 상황이거든요. 예. 오늘 국회 국토위에서도 이 김정호 의원 건 두고 고성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호 의원의 어떤 국토의원 사퇴라든지 어떤 대국민 사과라든지 뭔가 당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울고 싶으니 뺨을 때려달라입니다. 누가요? 일본 정부가 며칠째 우리 해군의 레이더 가동에 대해서 불만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맥락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거죠? 지난 21일에 일본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해군 함정이 이시카와현 인근 해상에서 사격 관제용 레이더로 자신들의 이제 해상 자위대의 P1 초계기를 겨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조난 어선이 있어서 이 어선을 수색을 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가동을 한 것이고 자위대의 해상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성명을 내고 이 사격 관제용 레이더는 공격 실시 전에 정확한 방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광범위한 수색에 적합한 레이더가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뭐라고 답하고 있어요? 당시 광개토 대왕함이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중이었는데 일본 초계기가 적응으로 빠르게 접근을
접근을 해왔고 이것은 이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당시 조난 선박 탐색을 위해서 가동하던 추적 레이더를 이제 그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이제 봤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 레이더에는 광학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고 이 광학 카메라로 이제 초계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방향을 돌린 것이지 레이더 전파 방사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즉 일본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영한 게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외교 경로를 통해서 충분한 사실관계와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고 또 앞으로 소통과 협의를 통하면 오해가 풀릴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 주장은 이게 사격 관제용이라고 하는 게 비행기를 추적하다가 사격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레이저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일본이 과잉 반응하는 건가요? 이게 군사적으로만 보면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민감한 행위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양국이 뭐 평소에 군사적 충돌을 우려한다든지 뭐 이런 관계는 또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해명을 했음에도 일본 방위성이 일부러 기자회견을 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 나름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 지금 일본 언론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이 의도적으로 일본의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논조를 또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심지어 극우 언론들은 이 사건을 심각한 어떤 군사 도발처럼 묘사를 하면서 미군이었다면 바로 공격에 나섰을 것이다 라면서 갈등을 더 키우는 양상인데요. 이러니까 안 그래도 울고 싶었는데 우리가 뺨을 때려준 셈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뺨을 때리지도 않았다는 건데 자기는 맞았다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런 거랑 다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본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이라든지 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해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더 과잉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예.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에 대한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서울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아베 신조 총리의 이제 지지율이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는 상황. 일본 국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을 일본에 대한 어떤 위협 증대로 포장을 해서 개헌이나 또 재무장을 추진하는 어떤 동력으로 삼으려는 흐름이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여기다가 오늘 일본 지지통신 등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신형 미사일 방어용 레이더를 일본에 배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상황인데 이 설치 지역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즉 이런 이제 현안까지 고려한 다목적 카드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일본 입장에서는 더 울고 싶으니까 빨리 뺨을 때려달라 계속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